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약 22만 명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를 보유한 미국 인플루언서 2명이 토론하는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 파워를 비교하는 영상에 달린 미국 영어권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인스타그램을 살펴보면 여러 잡다한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쇼츠 영상 형식으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컨셉 같습니다. 이번에도 짧은 영상으로 서로 한국과 일본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꽤 흥미롭습니다. 이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람이란 경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나라를 동등하게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문화 쏠림 현상을 전혀 모르고 대화를 하고 있어. 자칫 이야기를 듣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와 지금 현재 일본에서의 한류 열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에겐 두 나라의 현재 문화적 소프트 파워가 동등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많이 받는 듯 착각하게 만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90년대 후반까지 일제의 잔재와 우리보다 빨리 근현대화를 이룬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90년대 후반까지였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은 현재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의 버블이 꺼지고 거의 30년 동안 문화, 경제, 사회 인프라 발전이 멈춰버린 잃어버린 30년을 겪고 있는데 그 30년 전 버블기를 가지고 아직도 버티고 있는 것이 신기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의 대화 중 일본 스타일이 비싸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요즘 일본 스타일을 알기나 할까요? 아니면 일본 오타쿠들이 입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따라하는 코스프레 패션을 이야기하는지 알지도 못하며 아는 척하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거의 월급이 동결된 상태로 세금만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30년 전보다 국민들의 삶이 더 궁핍해진 상태이고 그 방증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이소나 유니클로와 같은 저가 상품을 파는 매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고 우리나라에서는 없지만 돈키 같은 저가 상품을 파는 매장들이 가장 잘 되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그들이 절약 정신이 뛰어나서 그런 저가 제품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런 저가 상품을 파는 매장에 서민들이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경제를 보면 우리도 한숨이 나오지만 그들은 이미 요즘 한국 경제를 30년 전부터 경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두 미국인 인플루언서들의 대화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A. 요즘 한국이 동아시아 소프트 파워에서 완전 영향력이 엄청나지 않아? 음악, 영화, 화장품 등등 여러 분야에서 말이야. 그리고 일본도 패션과 스타일에 있어서 꽤 정점에 있지 않아? B. 물론 멋있긴 하지. 한국과 일본은 서로 공존하고 있어. 한국 패션은 좀 더 캐주얼한 편이라 누구든 따라서 입을 수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돈 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국인들처럼 입고 다니지. 다만 일본 스타일은 좀 비싸. 쉽게 따라하기도 힘들어. 일본은 좀 자기만의 미적인 기준이 있다는 느낌이고 한국은 좀 더 대중적이고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팝적인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요즘은 한국이 일본의 것을 가져오고 일본이 한국의 것을 가져오는 등 매우 상호적인 느낌이야. 마치 낮과 밤처럼 서로 문화 교류가 상당한 것 같아. 다음은 이 인스타그램 영상에 달린 미국 네티즌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꽤 정확한 분석이라고 생각해. 일본 패션이 좀 비싸다. 대체 어딜 갔었길래 그래요? 요즘 일본이 얼마나 싼데? 일본 패션 브랜드가 비싸다고 하네. 식료품 가격이 아니라. 중국이 여기서 벗어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있어 공통의 적입니다. 중국이 제일 거지 같아.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국은 좀 더 진보적이고 일본은 좀 더 보수적이라고. 패션에 있어서 한국이 더 보수적일 거야. 한국은 남들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많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션을 추구하고 다른 패션 유튜버 등을 따라 입는 경우가 많아.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 듯. 그렇다기엔 일본에는 서구화된 건물이 많고 한국에는 동아시아적 건물이 많은데 그럼 한국 패션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맞겠지?
한국과 일본 사이좋게 지내. 아니, 그들은 완전 싫어해. 한국인들은 타투도 해. 이것만 봐도 게임 끝임. 글쎄, 일본은 옷이 너무 비싸. 유명 브랜드가 아닌데도 그렇더라. 일본 브랜드와 작은 가게에서 파는 것도 마치 고급 패션 같아서 난 그 옷들 중 어느 것도 그 정도의 값을 내고 살만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충격이었어. 왜 일본인들이 빈티지 매장이나 유니클로에서 많이 쇼핑하는지 알겠더라. 맞아, 티셔츠 하나에 $60 정도였지. 어떤 일본 브랜드가 그렇다는 거야? 그렇다고 이 댓글은 한국인 댓글 같네. 사실이 그래. 일본은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옷이 너무 비싸. 그러니 일본인들이 대부분 유니클로에 가는 거잖아. 그게 사실이지. 아마 양국의 젊은이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거야. 난 동아시아도 유럽연합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길 바래. 이제 미래의 외계인 침략을 위해 하나가 되어야 하니까. 일본은 한국을 싫어해서 일본이 한국을 따라할 리가 없다. 한국 상업 패션, 일본 장인 스타일, 이러니 일본이 승자. 나도 서울과 도쿄의 스타일을 좋아해. 확실히 일본 패션은 품질이 뛰어나지만 서울에는 더 멋진 브랜드와 강력한 파워가 있지. 이건 패션에 관한 릴스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일본은 한국의 독도를 계속해서 자기네 것이라고 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사이좋게 지내긴 힘들 것 같아. 한국인들은 중국과 일본에서 모든 걸 훔치고 있어. 우리 걸 자기네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 질투하는 중국인 왔네. 그래서 너희 문화혁명은 어떻게 됐고? 난 한국의 무신사를 참 좋아해. 하지만 역시 일본의 에비수의 퀄리티 또한 좋아. 한국과 일본은 국가 부채와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어. 또한 출산율도 심하게 낮지. 일본은 이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처지야.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는 태국이야. 한국은 빠른 패션 사이클로 더 트렌드를 지향하는 편이라고 생각해. 반면 일본은 스타일에 집중하며 브랜드나 미학적인 면을 더 강조하지. 나도 같은 생각이야. 일본에는 미국보다 빈티지 매장이 더 많지. 한국은 좀 더 현대적이고 대중적인 문화이고 하이문화 트렌드로 빈티지가 유행하기도 하지만 말이야. 일본이 그런 이유는 그들의 패션계에서 더 오래 있었기 때문이야. 한국보다 서양에 먼저 문을 열고 받아들였으니까. 한국은 한때 운둔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었던 나라야.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른 느낌이 있을 거야. 일본은 여행하기 좋아서 많이 여행을 가지. 반면 한국은 여행보다는 좀 더 한국 문화가 매력적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데. 일본 스타일이 좀 지루한 편이긴 하지. 난 그들이 언젠가 부흥할 거라고 생각해. 한국은 음악, 영화, 드라마, 패션에서 지배적이고 일본은 애니메이션 하나로 필적할 수 있다고 봐. 전 세계적으로 K-팝, K-드라마 등을 합친 것보다 애니메이션을 소비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글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은 일본 밖에서는 극소수만이 보는 틈새 시장일 뿐이야. 그리고 나이에 구애받는 편이지. 하지만 한국 드라마 음악은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걸. 한국은 요즘 웹툰까지 세계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한국에도 훌륭한 애니메이터들이 많아. 미국에서는 젊은 남성 세대가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일반적이야. 밈에서도 한국 콘텐츠 언급은 없어. 애니메이션 언급은 항상 있었어. 전혀 동의할 수 없네. 주변에 실생활에서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어른이 있어. 난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고 IT 계열에서 일하는 성인이야. 하지만 애니메이션 이야기하는 어른은 전혀 없어. 하지만 오징어 게임 이후로는 한국 드라마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걸. 오징어 게임이 선풍적인 인기였잖아. 다들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었어.
미드 프렌즈, 그레이 아나토미, 24시를 아는 것과 같아.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대해선 아무도 말하지 않아. 나도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좀 솔직해집시다. 애니메이션에 푹 빠져있는 일부 그룹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겠죠. 오타쿠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일반인들은 특정 애니메이션 밈을 말해줘도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애니가 대중적이라니 전혀 동의할 수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탄소년단은 팬만 13억에 달해요. 전세계 카톨릭 신자 수만큼이라고요. 한국 역동적이고 외향적인 문화, 일본 조용하고 내향적인 문화. 일본을 바꾸려 들지 마세요. 그들이 다르기 때문에 흥미가 가는 거란 말이야. 한국, 일본 모두 얼마나 서구화된 나라인데 특히 일본은 더 심해. 댓글 반응 잘 보셨나요? 일본을 옹호하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일본 내두익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소개하는 이유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이런 잘못된 시각에 영상이 퍼지게 되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 문화를 서로 엄청나게 교류하면서 배우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시간이 지나면 한류가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했다는 말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이 하는 김치 한복이 자기 것이라는 문화 공존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심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미국인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뽕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배우는 문화가 있기는 할까요? 한류 클래스TV는 한류 외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